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브렌트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감독 버프를 제대로 받은 에버턴에게 0대1로 패하면서 리그에서 이어오던 무패 행진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이치 감독에게 완벽히 전술적으로 패하고 말았는데 에버튼의 압박에 제대로 고전하면서 제대로 된 연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점유율은 아스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상대 압박 때문에 전반전에 기록한 슈팅은 오히려 에버튼이 더 많았습니다. 연계를 압박으로 최대한 방어하는 플랜에 제대로 당했는데 에버튼이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자 절정의 폼을 자랑했던 웨데고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브렌트포드도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지만 압박을 바탕으로 좋은 게임을 만드는 데 능한 모습이라 아스날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세트피스에서 결승골이 나왔다는 점은 꽤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 호조를 이어가는 이유가 세트피스에서의 날카로움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지난 경기에서 화이트가 제 몫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지컬과 공중볼 경합에서 장점을 보였던 도미아스 선발로 나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스날이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 허용한 골은 3골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강한 특성을 가진 팀답게 사우스햄튼을 3대0으로 홈에서 잡아내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중, 물론 원정에서는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적보다는 처진 모습을 보이지만 원정에서도 맨시티를 2대1로 잡아내는 등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올 시즌 비교팀을 상대로는 3승 2무 1패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유일한 1패를 안긴 상대가 아스날이기는 하지만 아직 팀 컬러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시즌 극초반의 일이라 그때와는 다른 양상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전반적으로는 전방 압박 강도가 꽤 되는 팀이라 지난 경기 에버튼처럼 하이프레스를 유지하면서 토니를 향한 롱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이프레스의 효과는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 실제로 지난 경기 아스날은 에버튼이 전방 압박을 3개 가져가자 성급하게 공을 전방으로 배급하다가 소유권을 잃는 모습이 다수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스날의 제수스가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연계 플레이에 집중하는 스타일 때문에 수비 라인이 깨질 위험이 잔존하기는 하나 직선적인 은케티아는 브렌트포드 입장에서 수비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스날이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하이프레스에 꽤 부담을 느꼈는데 브렌트포드가 전방 압박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원정에서는 홈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10월 29일 이후에는 아예 리그 패배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 꽤 팽팽한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팰리스 대 브라이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최근 오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브라이튼을 만납니다. 그러나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대체르비 감독 체제의 팀을 상대로는 한 번도 경기를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의 결과는 섣부르게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메뉴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지만 자하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는 팀 특성상 결정적인 찬스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상대들이 첼시, 맨유, 뉴캐슬, 맨유였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겠으나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팰리스의 득점은 2골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한 골은 맨유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90분에 기록했던 프리킥 골, 오픈 플레이에서의 날카로움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뉴캐슬 전에서 경기 주도권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텐백 양상으로 틀어막으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뉴캐슬이 최근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고 브라이튼이 상대를 끌어들이고 공간을 창출해 공격하는 데 도같은 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브라이튼은 본머스를 1대0으로 잡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코어가 생각보다 벌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기는 했지만 주중 경기를 리버풀과 치르고도 결국 승점 3점을 따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일 것. 트로사르를 아스날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미토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온더볼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라 상대의 압박과 수비를 꽤 쉽게 돌파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막바지에 골을 넣어 팀의 연승을 이끌었을 정도로 클러치 능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미토마가 어그로를 끌면서 반대 윙어로 나오는 마치도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트로사르가 주전으로 나올 때보다도 득점력에서 더욱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팰리스가 점유를 포기하고 내려앉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공략에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물론 미토마가 두 경기 연속으로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지만 일주일의 휴식이 있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토마가 선발로 뛰지 않은 경기에서 브라이튼은 8경기 8득점에 그쳤지만 선발로 나온 경우에는 7경기 24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팰리스의 공격 핵심인 자아 결장은 치명적이고 이미 팰리스가 득점력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캐슬 전처럼 펜백 양상을 만든다고 해도 온더볼 능력이 좋은 미토마가 출전한다면 브라이튼이 큰 무리 없이 공략이 가능할 전망이죠. 미토마가 두세 명을 달고 수비를 공략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마치도 공간을 많이 확보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레스터 대 토트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터는 아스톤 빌라를 2대4로 잡아냈습니다. 중원에서 공백이 상당히 심했기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역습 성향으로 나서면서 점유율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은 오히려 아스톤 빌라보다 더 높았고 득점력에서 압도하면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로저스 감독은 빌드업 축구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으나 역습 성향을 지닐 때 더 성적이 좋은 성향, 이에아나초, 바디 등 침투에 능한 공격수들이 공간을 찾기 쉽고 파스에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도 전방으로 빠르게 공을 뿌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스타일. 9월 A매치 이후 상승세를 탔을 때도 점유율에 집착하지 않고 빠르게 경기를 이어간 것이 효과를 보았던 바 있었습니다. 다만 토트넘의 특성상 라인을 올리기 쉬운 상황은 아니라 역습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진들이 대부분 폼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 수비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빈도가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토트넘의 공격 전개에서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레스터의 공격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맨시티에게 강했던 기분 좋은 징크스는 이어졌습니다. 콘테 감독의 담낭형 수술로 인해 스텔링이 수석 코치가 대신 지휘봉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적인 맨시티를 잡았고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다골 득점 선수가 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의 소훈 선수는 에메르송, 수비력에 비해 공격이 좋지 못해 윙백이 중요한 콘테 감독의 시스템에서는 계력 취급을 받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공, 수 양면으로 모두 기여하면서 팀의 승리를 도왔죠. 겨울 이적 시장에서 포로를 데려온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 물론 이번 경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로메로의 퇴장 징계로 인해 실수가 잦은 산체스가 대체자로 나와야 하는 상황. 전반적으로 올 시즌 수비에서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잦아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고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는 모습은 자주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나마 세트피스에서 10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은 어찌어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레스터가 지난 시즌보다는 낫지만 세트피스에서 7골을 허용하는 등 세트피스가 약점이라는 점은 토트넘에게 긍정적입니다. 토트넘이 수비 불안으로 인해 라인을 내리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스터가 전반적으로 역습 성향으로 나왔을 때 성적이 더 괜찮았기 때문에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면 상대의 공간을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수비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라인이 내려간 상황에서 공격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